맞지? 그러면 그 경계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란 이 경계선에서 그래프가 뚝 떨어질 수도 있고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점인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1은 그런 점이 가능해. 그런 경우가 가능해. 지금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어떤 이차함수가 이건 그냥 이차함수 그랬으니까 얘는 그냥 다 극한값도 가지고 연속도 되고 그런 함수거든. 우리 미분도 공부했어요. 미분도 가능한 함수입니다. 다항함수는 극한값도 가지고 연속도 되고 미분도 되는 아주 막 다재다능한 그런 함수야. 이차함수. 그 이차함수를 곱했대 fx한테. 그랬더니 연속이래. 곱해진 함수 연속 얘기네. 맞아? 그러면 이제 빨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이게 어떤 케이스가 있을 건지야. 애초에 fx가 처음부터 연속이었어. 그럼 당연히 gx 연속함수 곱하면 연속이겠지. 맞지? 근데 fx가 불연속일 수도 있다며. fx가 불연속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근데 gx를 곱했더니 연속이 된다고? 그러면 이 gx는 얘가 불연속인 점에서 이 gx는 근을 가져야 돼. 0 돼야 돼. 근을 가져야 돼.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거기까지 했어? 됐어? 오케이, 좋아요. 그럼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절대값을 그리고 1만큼 위로 올리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또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냥 0 되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는 이만큼 이렇게 그리는 거네? 그리고 바깥쪽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1 바깥쪽 범위에서는 1을 그리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래.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네 그냥. 됐지? 그러면 gx는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져야 되네. 됐어? 최고 차이 개수 알려줬어? 그럼 gx 끝났지 뭐. 최고 차이 개수도 알아? 두 근도 다 알아. 그러면 이차함수 완성시킬 수 있죠. 그래서 g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함수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고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이차함수. 자, 이렇게 생겼는데 질문은 여기서부터야 이제. 상황 세팅을 여기까지 준 거야.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라고 준 거야. 그 상황에서 질문은 이제 이렇게. fx는 그냥 쓰네? 이거 그냥 쓸 건데 얘가 무슨 얘기 하는 거지? 그래.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인가, 그죠? a만큼인가가 평행이동 될 거래. 그렇게 해서 곱할 거래요. 이거를 평행이동 시킬 거래. 이렇게. 그래서 곱할 거래. 그러면 불연속인 점이 딱 한 개만 존재해야 된대. 얼만큼 움직이면 돼, 그럼? a만큼이 얼만큼? 얘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근으로 가서 이렇게 여기 근으로 가지고 여기 근으로 가진 이런 이차함수였어. 그치? 얘를 얼마만큼 움직이면 한 점에서는 연속이 되고 한 점에서는 불연속인 거야. 불연속인 점이 딱 한 개 남아야 된대. 2만큼? 1만큼? 확실히? 머리가 안 돌아가. 얘를 얼마만큼 이동해? 2만큼. 얘를 오른쪽으로 두 칸 움직이면 이 점이 이차함수가 마이너스 1을 가졌던 얘가 이만큼 오른쪽으로 옮겨가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이 점에서는 근을 가졌으니까 연속으로 바뀔 거고 fx가 연속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여기는 곱해지는 놈이 0이 아닌 거잖아. 함수값이 저 위에서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불연속으로 남겠지. 맞지? 그래서 a가 2면 돼. 또 그래, 마이너스 2. 끝. 그게 다야, 묻는 게. 이해되겠어? 그럼 뭐, 이건 풀이 하나도 없잖아, 그지? 그림만 이해를 하고, 문제 의도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그냥, 이만큼 이동시키면 되겠네?
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것도 연속 정리라는 걸 우리가 곱함수 연속 정리라는 걸 해놓고 있어서 쉽게 설명이 가능하고 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미지수 A로 두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다 확인해야 돼요. 곱함수에. 그래서 원래 문제 풀이를 쓰라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쓸 거거든. 이 함수를 좌극한부터 리미트 x가, 그러니까 지금 얘를 a만큼 평이동을 시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죠. 그리고 이 gx는 어디서 0이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1이 0 되는 점이었는데 걔를 a만큼 평이동 시킬 거니까 a만큼 더해서.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fx 곱하기 g의 x-a 이런 거를 막 써야 되는 거야. 좌극한, 우극한 1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a 플러스 1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막 이게 다. a 플러스 1에서는 어떻게 조사해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건 할 수 있겠지? 가능하겠지? 이것도 하나 한번 써볼까? 1일 때 fx는 좌극한, 이거 0돼. 맞죠? 그리고 g함수는 x 자리에다 x-a를 집어넣을 거라서 g함수가 x-a를 넣으면 x-a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바뀌는 거야. 그래 놓고 지금 x를 1 좌극한 보는 거거든.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거야. 이해되겠어?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얘는 어차피 연속함수니까 함수값이나 극한값이랑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다 같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그냥 x한테 1 집어넣으시면 1-a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게 되거든. 근데 앞에 있는 놈이 어차피 0이어서 이거 풀어서 뭐 전개하고 뭐 이럴 필요 없겠죠? 이건 0 될 거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움직일 때 또 fx 곱하기 g의 x-a 1보다 큰 쪽에서 움직일 때 fx는 1, 얘는 1. gx는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은 거. 그래서 1-a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거고. 또 함수값 쓰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다 쓸 거야. 네 가지를 써놓고 다 연속이 되고 한 점만 불연속이야. 이거를 내가 다 써놓고 막 계산해야 되는 거야. 되게 길겠지, 우리가. 그지? 곱함수 연속 정리라는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딱 잡고 있으면 추리 과정을 굉장히 많이 줄이는 거야. 그리고 사고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곱함수 연속 정리를 반드시 정리해놔야 돼. 그지? 그래서 뭐 선생님 물어보고 질문하는 거 답하는 거 보면은 곱함수 연속 정리는 잘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문제 나올 때마다 써먹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론 풀이 하면 안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다음. 자, 18번. 이번엔 그래프 함수가 2개 주어졌어요. 이번에도 곱함수 연속이네. 그죠? 오. 야, 이거 0에서 무조건 불연속이다. 맞지? 여기 0 집어넣으면 3 나오고, 여기 0 집어넣으면 2 나오고. 맞지?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다르잖아. 그래서 이건 완전히 무조건 불연속이라는 함수, fx는. fx는 0에서 불연속. 아직 내가 gx는 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fx 곱하기 gx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적어도 얘는 x 이퀄 0에서 근을 가져야 되지. 얘 0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 그렇게 하나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gx라는 놈은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나눠지는 게 아니고 a를 기준으로 나눠진대요. 그래서 a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걸 나눠야지.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a가 0이면 그러면 이 함수 gx도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나눠질 거야. 맞죠?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 얘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네? 좌우, 이것도 얘도 0에서 지금 불연속인 거죠. 그럼 불연속인 거 2개를 곱했을 때 연속인지 확인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다 보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맞지? 우리가 생각하는 곱함수의 연속 정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가 불연속이고 연속인 상태가 여기 곱해질 때 그때 근을 가져야 돼 라는 건데, 얘가 지금 불연속인 점에 x 이퀄 0이야. 근데 얘가 0에서 근을 가진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지.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해되겠어? 얘는 아예 얘도 불연속이니까. 이럴 땐 자극하나 우극한 함수값을 다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갈 때에 fx 곱하기 gx와 x가 0보다 큰 쪽에서 다가갈 때에 fx 곱하기 gx와 그 다음에 f0 곱하기 g0 함수값, 이 세 개를 다 같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좌극한 0보다 작을 때 0 집어넣으면 얘는 3이네, fx는. gx는 0보다 작을 때 여기가 0이고 0보다 작을 때 이거야. 여기 0이네. 그치? 우극한. 얘는 2네. 근데 얘도 그럼 0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같으려면. 근데 0이 아니잖아. 여기 마이너스 1이네? 그럼 더 안 써봐도 되겠죠? a 이퀄 0은 못 쓰는 거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a는 0은 안 된대. 그럼 이제 0이 아닌 경우를 볼 텐데, a가 0보다 작은 경우라면, a가 0보다 작은 경우라면, 이 그림은 0보다 작은 쪽에서, 여기 a, 여기. 0보다 작은 쪽에서 그래프가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왼쪽 a보다 작은 쪽에서는 2x를 그리래. 이게 2x를 이렇게 그리는데 작은 쪽만 이걸 그리라는 거야. a보다 작은 쪽만 이걸 그리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a보다 큰 쪽에서는 얘를 1만큼 더 내려서 그리래. 이렇게 그리래. 이해되겠어? y 이퀄 2x를 그리는데 x 이퀄 a 왼쪽만 이걸 그리는 거야. 얘는 원점 지나야 돼.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다 안 그리고 a보다 작은 쪽만 그리는 거야. x가 a보다 작은 쪽만 2x를 그리는 거야. 그리고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그럼 뭘 그려요? 2x-1. 방금 전에 그린 것보다 한 칸 밑으로 내려서 여기가 그럼 마이너스 1 되겠지? a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거거든, gx를. 근데 우리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불연속이고 얘가 x 이퀄 0에서 연속인 상태인 거 맞죠? 이제. 그죠? 아까 불연속인 경우를 봤고, 근데 a로 옮겨 놓으면 a가 0이 아니면 연속인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0에서. 근데 그 0에서 얘가 불연속이니까 얘는 x 이퀄 0에서 뭘 가져야 돼? 근을 가져야 돼. 그지? 0이 돼야 돼. 근데 얘가 0 될 리가 없는데? 그죠? y 이퀄 2x가 0을 지나 2x-1은 당연히 이거보다 한 칸 아래를 지날 거니까 0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날 거거든. 맞지? 그럼 이거 곱해서 연속 함수를 만들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a는 0보다 작으면 이것도 안 돼. 이거 다 버려. 이제 세 번째. a가 이제 0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래?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돼? x 이퀄 a가 여기 있는 거야. 0보다 큰 쪽에. x 이퀄 a가 여기 있는 거야. a보다 작은 쪽은 2x를 그리래. 원점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러면 2x-1, 얘보다 한 칸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릴 거래요. 원래 이렇게 지나갈 거겠지, 여기? 마이너스 1 지나는. 이거를 오른쪽만 이렇게 그리라는 거야. 원래 이렇게 쓱 지나갈 건데, 이걸 오른쪽만 그리라는 거야. A 기준으로 오른쪽만. 그럼 4번, 5번이 다 되는 거야? 아니야. 자, 왜 문제가 생겨, 지금? fx는 분명히 지금 생각한 대로 잘 잡았어. fx가 불연속인 점. 그럼 당연히 얘가 그놈을 근으로 가져야 돼. 근데 이거 다 돼, 지금. 그지? 근데 얘 봐봐. 얘가 여기서 불연속이잖아. gx가 이놈에서 불연속이야, 또. 얘도 불연속이야, 지금. 그럼 얘가 불연속인 점에서는 얘가 또 뭘 가져야 돼? 근 가져야 돼.
얘가 지금 부른속인 점이 x equal a예요. 그러니까 x equal a에서 저 fx를 그리면 그 fx가 0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다르게 그리겠지. 근데 이 오른쪽 부분 그릴 때 얘가 0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 여기다가 a를 0보다 큰 쪽, 여기다가 a를 집어넣고 얘가 0 되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여기 a 집어넣고 0 만들려면 a를 집어넣고 0 만들면 a가 얼마여야 돼? 그러네. 그지? a는 1만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지금 상태까지는, 요 상태까지는 fx가 불연속 x equal 0에서 fx가 불연속 gx가 연속인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a가 양수이기만 하면 된대요. 그런데 그렇게 그려놨더니 얘가 x equal a에서 얘가 불연속이 돼. 그죠? 그러니까 x equal a에서 얘가 0이 돼야 되지. x equal a에서 fx가 0 돼야 되는. 여기서는 얘가 0이었겠죠? 연속이라고 할 게 아니고 얘를 0 적었어. 이게 불연속인 점에서 얘가 0 돼야 되고, 이게 불연속인 점에서 얘가 0 돼야 되고. 서로 그렇게 보완을 해줘야 전체에서 연속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a equal 1 쓸 수가 있습니다. 자, 19번. 2차 함수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죠? 2차 함수 두 개가 지나갈 거고, C값에 따라서 이제 T가 이렇게 위아래 움직이면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찾는 문제였었잖아. 근데 지난주 선생님 문제 풀면서 꼭지점을 잘못 잡아갖고, 왜 꼭지점을 그렇게 잡았는지 이해가 할 수. 얘 A, 1인 거 맞죠? 근데 얘를 보고 내가 A-6,1이라고 잡은 거야. 꼭지점을. 근데 왜 가만히 있었어? A-6이 아니잖아, 이거. 꼭지점이. 그지? 뭐야? 그지? 그래서 뭐, 이렇게 자리 바꿨으면 6-A. 맞아?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A하고 6-A 이런데, 그러면 그 두 놈의 관계는 어떤가? 6이라는 놈, 여기 A라는 놈과 6-A라는 놈은 어떤 관계에 있는 놈인가? 우리 지난 대칭에 대한 공부도 좀 했었거든요? 그죠? 대칭에 대한 공부했는데 지금 A라는 놈하고 6-A라는 놈의 대칭, 얘도 지금 두 개 더하면 A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죠? 6 남죠? 그러니까 실제로 요 두 놈의 한 가운데에는 3이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를 그릴 때 y값은, 꼭지점의 y값은 둘 다 1이고요.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는데 똑같은 2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갈 때 이게 한 가운데 만나는 요 놈의 위치가 3이라는 거야.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여기가 3. A 값에 따라서 A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A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A가 3보다 작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A가 3보다 작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A, 여기가 6-A 이럴 거고, 이거는 A가 3보다 작을 때, A가 3보다 클 때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A가 될 거고, A가 이쪽에 있겠지. A가 3보다 크면. 그래서 자연수 A, B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가 1인 경우, A가 2인 경우, 그리고 A가 3인 경우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냥 자연수 A랑 B, A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으니까 A가 3인 경우도 봐야 될 때, A가 3이면 얘도 3이 돼. 그래서 그냥 2차 함수 두 개가 합쳐져 버리는 거야. 하나로만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케이스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A가 3보다 작아. 그러니까 1이나 2인 경우. A가 1이나 2인 경우면 이런 그림으로 그려질 거예요. 위에 것처럼. 됐어? 이때 y equal t라는 놈이 이 함수의 그래프랑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다 쓸 게 아니고
3보다 작을 때 요걸 그릴 거니까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다시 여기서부터 이걸 그리는 거예요. 요렇게 생긴 그림을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여기에 y = t라는 놈을 막 움직여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f라고 부를 거고, 그럼 그 f라는 놈은 개수를 나타내는 함수니까 변화가 생기는 점에서 불연속인 건 확실하지. 그건 확실하지, 그지? 그래서 어디서 불연속이 될 수 있니? 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y = 1이라고 하는 이놈과 이 점 지날 때, 이 점 지날 때 딱 9번이거든요. 근데 이 점의 위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아직은 얘는 몰랐었는데, 이놈은 아직 몰랐었는데, 얘를 보니까. F함수는 불연속인 점이 몇 번 나와? 2번 나와요. y = 1, 그러니까 t = 1일 때랑 t = 이놈. 얘가 아직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2번 불연속인 점이 생길 텐데, 얘를 곱했더니,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연속이 되더래. 그러니까, 이 2차 함수가 가지는 두 근이 F함수의 불연속인 두 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구조는 안 바뀌는 거야. 불연속인 점에서 이 연속인 함수 2차 함수는 얘가 불연속인 점에서 근을 가져야 돼. 근데 얘가 지금 근을 가지는 게 2를 근으로 갖는다네. 그러니까 얘가 2가 돼야 되겠지. 그리고 B를 근으로 갔는데 B는 누가 돼야 돼? 1이 돼야지. 이해하고 있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다시. F함수가 불연속이야. F함수가 불연속이야. 불연속인 점이 지금 누구랑 아직 얼마인지 모르는데 하나는 알아. 1. 나머지 하나는 몰라. 자, F함수는 두 점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2차 함수를 곱했더니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더래. 그럼 그 2차 함수는 이 F함수가 가졌던 불연속인 점을 근으로 가져야 돼. 그건 돼? 맞아? 오케이. 그래서 얘가 가지는 두 근이 얘가 가지는 불연속인 점인 거야. 맞지? 얘가 가지는 불연속인 점이 얘랑 얘래. 얘가 지금 근을 갖는 놈이 2랑 B래. 그러니까 얘는 2가 돼야 되고 얘는 B가 돼야 되고. 그죠? 요게 2라고 나오는데 여기 2. 이게 2라고 나오는데 얘. 그러면 이제 2차 함수의 기본 골격을 보는 거거든? 꼭지점에서부터 이 y값이 지금 하나 차이 나잖아.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칸 차이? 이거 2칸 차이 나면 y값은 1칸 차이 나나요? 한 칸. 요거 하나 돼야 돼. 하나. 1. 그래서 얘가 4 돼야 되고 얘는 2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3보다 작은 경우에는 a는 200개는 못 쓴다는 거지. 그래서 요 케이스에서는 a가 2만 나와요. b는 1이죠? 반대로 좌우가 뒤집혀서 a가 3보다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y값을 1로 만들려면 이 간격은 1 돼야 돼. 그래서 얘가 4가 돼야 돼. 이게 자리가 바뀌어도 얘가 4가 돼야 돼. 그래서 a가 3보다 큰 경우에도 이 경우에도 a는 4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때도 b는 1인 거지. 그때도 b는 1인 거지. 알았어? 그래서 a가 3일 때는 이제 이게 두 개가 하나로 겹쳐져 버리거든? 그러면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한 번밖에 안 생겨요. 두 그래프가 겹쳐지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두 그래프가 하나로 겹쳐져서 이렇게. 요건 이제 a가 3일 때.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그러면 f라는 함수는 불연속인 점이 y = 1 한 번밖에 안 생기는 거지. 이렇게 한 번밖에 안 생기지. 그러니까 b가 1이면 돼. 필요는 없는 거지. 의미 없는 거지. 얘가 어차피 얘는 연속인 함수고 F함수가 불연속인 점에서 얘가 근을 가지면 되는 거거든. 얘가 불연속인 점이 얼마였어? y = 1. 이제 t = 1. 얘가 불연속인 점이 t = 1이야. 그럼 얘는 t = 1을 근으로 가지면 돼. 그러니까 b는 1이면 돼. 그럼 얘는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거야. 그냥 2를 근으로 갖는 건데 어차피 얘는 2일 때 어차피 연속이거든. 그치? 그래서
이럴 때도 되겠네. 그러면 총 3개네. A가 3일 때 B 그대로 1. B는 뭐 항상 다 1이야. 그러니까 A 값만 달라지면서 몇 가지를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건데 이런 경우도 쓸 수는 있어요. 되겠어? 오케이? 원을 또 줬고요. 반지름이 루트 5? 반지름이 루트 5? 자, 나 뒤에 아직 안 읽었거든? 나 뒤에 아직 안 읽었는데 하필 왜 반지름을 루트 5로 줬을까? 정수도 아니고 반지름이 1이나 2 이러면 참 좋잖아. 그냥 괴롭히려고 그랬을까? 루트 5라는 길이를 만들 수 있는 피타고라스 생각하는 거예요.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을 제곱해서 더하면 빗변의 길이가 나올 거잖아. 근데 루트 5라는 길이를 만들려면 이렇든가 이러면 돼. 기울기가 2이던가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돼요.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의 b가 1대 2, 기울기가 2인 상태면 이 빗변의 길이가 루트 5 나오는 거. 맞지? 이거 지난 시간에도 우리 문제 풀면서 원에 관한 문제 풀면서 루트 5가 나오고 루트 5인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이거 이용했었어. 그때도. 그래서 직선 보니까 기울기가 2네. 그죠? 기울기가 다 2네. 여기가 원점이라고? 그럼 이놈의 좌표가 나오겠는데? 이런 거 우리 연립 안 해도 구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거 연립 방정식 막 쓰고 그러는 거 아닌 거야, 이제. 자,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야 돼, 그럼 이제? 마이너스 1,2겠지. 됐죠? 자, 우리는 그림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A와 B의 합집합이 나타내는 도형을 S라고 하죠. 합집합? 그럼 다 그리라는 얘기잖아, 그냥. 그렸어. 그래. 이거. 이 그림이야, 그냥. 이게 합집합이야. 직선 다 그리고, 원도 다 그리면 된대. 그치? 원은 Y가 0보다 큰 부분만 그릴 거니까 X축보다 위쪽만 있으면 되는 거지. 자, 이게 지금 합집합이야. 양의 실수 M에 대해서, 두 번째 줄, 양의 실수 M에 대해서 직선을 줬는데, 이거 미지수네? 얘가 뭔데? 기울기를 모르네. 그러면 우리가 직선을 다루는데 성분을 알아야 되는 게 뭐라 그랬지? 근데 기울기를 몰라. 점도 몰라. 그럼 난 직선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인데 기울기하고 점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기울기를 미지수로 준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적어도 기울기랑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라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항등식 표현으로 쓰는 거거든. 이거 무슨 점 지나야 돼? 그걸 읽어야 되는 거야. 이 직선은 반드시 마이너스 5,0을 지나야 되고요. 그런데 기울기를 모르는 거야. 반대로 기울기를 알려주고 점을 미지수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겠지. y는 뭐 2x 플러스 k 이런 거지. 기울기를 알려주고 y절편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정해지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근데 지금 얘는 마이너스 5,0을 지나고 기울기가 바뀌는 거지. 이렇게. 기울기가 막 움직이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렇게 기울기를 움직여서 도형 S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또 FM이라고 부르겠대. 당연히 FM이겠지. M이 달라질 거니까 M이 변수야. 마이너스 5,0 지난다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5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5,0은 더 왼쪽에 이런 데 어딘가 있겠는데? 그죠? 얘가 마이너스 2. 얼마? 조금 더 멀리 그릴까? 이 정도라고 하지 않나? 같은 간격은 아닌 상태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5가 있어요. 난 이 점 지나면서 기울기를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 막 이렇게 그리는 거야. 움직여가면서. 기울기가 음수인 것부터 볼까?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5로 막 이렇게 있어. 굉장히 기울기가 절대값의 크기는 커. 마이너스 10 막 이래. 그때 교점의 개수 몇 개? 저 위로 올라가면은 얘하고 한번 만나겠지.
그러다 기울기가 이렇게 있을 때는 교점이 하나가 생기는 거야. 이게 기울기가 점점 커질 거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커지는 거지. 쭉 커서 양수까지도 넘어갈 거야. 자, 이렇게 기울기가 커지다가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상황이 생기는데 언제 달라지지? 원이랑 만날 때? 그 전에 한번 또 생길 텐데. 이 직선과 교점이 한번 생긴다고 그랬죠. 얘랑, 그렇지.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으면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기울기가 되게 작은 상황에서 교점을 하나 만들다가 점점 커지면서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한 개의 교점을 갖는 거야. 함수값이 1인 거야. 그러다가 m이 마이너스 2가 딱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이제 얘랑 평행해진다는 거잖아. 그러면 교점이 하나도 안 생겨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커질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보다 조금 더 커. 그러면은 얘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그릴 거라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릴 거라는 거지, 직선을. 이때 교점 몇 개야? 빵개, 아직도 빵개야. 얘를 넘어서도 빵개네? 언제까지 계속 빵이에요? 이렇게 하면 얼마야, 기울기가? 0일 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부터 0 될 때까지, 직전까지. 0일 때는 달라지는 거죠? 0일 때는 달라지는 거니까 0 직전까지는 계속 빵이야. 그러다가 이제 달라지는 걸 이제 그려보자, 이제. 자, 이렇게 기울기가 0인 경우가 교점이 몇 개예요? 한 개예요. 그래. 이거보다 커지면 기울기가 조금 커질 거거든? 그러면 개수가 달라지는 거 맞아? 몇 개가 돼? 4개가 돼. 또 언제 바뀔까? 4개에서 이렇게 그리면 이제 4개가 된대. 이렇게 그리면 4개가 된대. 그래서 또 언제 바뀌어? 그지? 여기 지날 때. 여기 지날 때가 또 경계선이야. 이렇게 지나면은 교점이 몇 개예요? 3개로 바뀌어요. 그럼 얘보다 조금 더 커지면 또 4개야. 쭉 가다가 그럼 2점 지날 때는 이렇게 되겠지. 얘가 이거보다 더 커지면 계속 2개. 그러다가 얘하고 또 평행해질 때까지. 그지? 한 개가 되겠지. 자, 개수가 달라지는 거 보세요. 요 사이 몇 개? 요 사이 4개. 어려워 죽겠지? 요 사이 4개. 근데 여기서는 몇 개였냐면, 여긴 3개였어. 요 직선 얼마였어? 3개였어. 요 사이 4개였어. 요 직선 2개. 이거보다 커지면 2개. 그러다가 얘가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작을 때랑 클 때랑 달라지는 거죠? 여기 달라지고. 얘도 여기 달라지는 거고. 가운데 함수값이 다른 거니까. 위아래는 극한값이 같은데 함수값이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0보다 커질 때 어디까지야? 1,2 지날 때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겠네요? 일단 m이 0일 때는 3개. 그리고 m이 0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2분의 1까지. 요 직선 기울기 2분의 1인 거 맞지? 아니다. 쏘리. 원점 지나는 게 아닌데.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얼마큼 간 거야? 이 점까지 움직일 거야.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는 얼마큼 움직였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가 1만큼 움직였어요? 6! 그때 y는 얼마큼 올라온 거야? 2. x가 6만큼 변할 때 y는 2만큼 올라갈 때 기울기 얼마야? 3분의 1이야. 기울기가 3분의 1이 되면 이제 개수가 3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까지는 다 4고.
그럼 여기다가 추가하면 되겠다. m 이퀄 3분의 1일 때도 개수는 3개. 근데 그거보다 커지면 또 4개. 이거보다 커지면 또 4개. m이 3분의 1보다 커질 때는 또 4개. 언제까지? 언제까지? 얘까지. 요 놈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거야. x는 얼마큼 변해? 4. y는? 그럼 기울기는? 2분의 1. 얘가 지금 기울기가 2분의 1인 상태예요. 기울기가 2분의 1일 때 2개, 2분의 1보다 커도 2개. 그래서 m이 이때까지 m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 2개고요. 2보다 작을 때 다 2개입니다. 그리고 m이 2가 되면 하나고요. m이 2가 되면 하나고요. m이 2보다 커지면 계속 하나죠. 이거 커지면 하나. 어쨌든 경계선, 불연속이 되는 FM이 불연속이 되는 그 경계선들이 달라지는 점들이 마이너스 2. 뭐 이걸 쭉 그려봐. 쭉 그려보면 돼. 여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3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2, 뭐 이런 점들이 달라지는 경계선들인데, 요게 이제 M축이 되는 거죠. 여기 M축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하나를 갖는데요. 이렇게 하나. 마이너스 2일 때부터 0. 어디까지? 0까지. 0. 쭉 이렇게 0 그리는 거야. 0일 때는 3. 0일 때는 3 찍으래. 하나, 둘, 셋. 여기 찍으래. 0부터 3분의 1까지 4. 3분의 1까지는 4. 4. 그 위에 그려야 돼. (3분의 1일 때) 또 3. 3분의 1일 때는 3. 여기를 찍어야 돼. 3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도 4. 2분의 1까지도 계속 4. 이렇게 그려질 거야. 2분의 1일 때는 2. 여기 2 찍어주고 2일 때까지 이렇게 함수값 다 2.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시 1.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아이고 복잡하다. 여기가 2, 여기는 1.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FM이라는 그래프를 내가 그려봤더니 식으로 쭉 써본 거는 저 위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거 따져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래. 그래서 불운속에 들어있는 점이 되게 많네. 1번, 2번, 3번, 4번, 5번. 그죠? 불운속에 들어있는 점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자, 이거 이렇게 복잡한 놈을 가지고 뭘 해보라는 거야, 나보고. 이렇게 복잡한 거 갖고 나보고 뭐 하래? 0보다 큰 구간? 에이, 왼쪽은 안 그려도 되네. 오른쪽 보래요. 0도 안 볼 거고 0보다 큰 쪽 볼 거래. 그때 FM은 땡땡땡에서 불운속이래. 3분의 1, 2분의 1, 2. 그거 더 하면 된대. 그리고 이걸 풀려고 막, 이걸 막 찾겠죠. 이 함수를. 이걸 찾는데, 그림 그리는 훈련을 내가 많이 안 한 상태면, 이걸 발견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 어려워. 진짜로. 그래서, 진짜 그림 그리는 거 많이 해보셔야 되고, 알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림 그리는 거. 답은 보면서 어렵겠다. 답은 보면서 어려웠겠다. 자, 함수 fx가 0보다 커야 되고요. 일단 나중에 이제 미적분 2까지 공부하고 나면요,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fx를 지수함수로 두고 풀어도 돼요. 지수함수로 얘를 보고 답안을 보고 이거 지수함수네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미지수로 두는 거지, 미지수를. 미지수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미지수로 두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아직은 그거를 모르는 거잖아. 지금 그걸 쓸 수는 없어. 얘를 보고 지수함수인 걸 알았는데 쓰면 안 돼요? 근데 세팅하기가 쉽지 않아. 기본 함수를 세팅하기가. 그냥 AX제곱만 쓰면은 이거 성립 안 하거든. 그지? fx를 그냥 내가 지수함수 AX제곱이라고 둔다면 이게 없어야 성립해요. 그죠? 살아남이 없어서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 4가 있는데도 이게 성립하려면 이 지수함수에 뭔가 다른 작업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이해되겠어? 그거를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얘를 지수함수로 세팅하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자. 아직은 못 풀어. 더군다나 지수함수를 미분할 줄도 몰라. 됐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어진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보고 구하라는 게 이거래. F8분의 F 플라임 1 이런 거 물어본 게 아니고 둘 다 8을 집어넣네. 그죠? 둘 다 8을 집어넣네. 그거는 뭐 숫자는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고맙긴 하네. 두 개를 안 집어넣어도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이러한 함수 방정식의 모양을 보고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봐. 우리 뭐 해야 되지, 얘가 보이면? 지금까지는 얘가 보이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는 거였고요. 그런데 조금 더 진행하면 이제 도함수의 정의를 쓰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 안에서 제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든가 도함수의 정의를 쓰든가. 이렇게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든가 도함수의 정의를 쓰든가 둘 중에 하나야. 지금은 이제 도함수의 정의를 써볼 겁니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는 거는 지난 시간에 해봤어요. 지난 시간에도 그거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아마 이거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해. 나중에 도함수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렇게 얘기했었을 거야, 아마. 기억나?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도함수 정의. 자, F'X를 구할 거예요. 도함수의 정의로 F'X를 써보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삐리리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야. 이게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미분계수의 정의는 두 가지 모양이 있었지? 그거 엄격하게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맞죠? 그 중에 한 놈만 이렇게 도함수의 정의로 변화가 가능한 거야. A한테 X를 쓰면요. 얘만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머지 또 한 놈은 그냥 식이 그냥 무력화돼 버려. 그냥 의미 없는 식이 돼 버려. 그래서 그 놈은 버리고 얘만 가지고 도함수의 정의로 쓴 거예요. 됐지? 그걸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얘를 변형하는 거지. 이 놈은 좌변이라고 보는 거야. X 플러스 H 이렇게. 얘는 얘랑 같대. 그걸로 바꿨어. 같은 놈이라며. 그럼 바꿔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4배에 fx 곱하기 fh 이렇게 쓰면 되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fx는 원래 있던 거고. 됐나요? 이거 지금 변수가 누구지? 그렇지, h가 변수예요. 그러면 fx는 함수가 아니야. 얘는 숫자야. 네? 그러니까 이건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앞으로 던져. 어차피 리미트랑 관계없는 애거든, 얘는. 그러면 이 리미트는 뭘 계산하라는 거냐면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4배의 fh 마이너스 1 이렇게 남았겠네. fx를 묶어냈으니까 앞으로. 됐나요? fx를 밖으로 앞으로 이렇게 묶어낸 거야, 이거. 묶어내면 이제 리미트는 이렇게만 남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 리미트는요 미분계수의 정의 모양으로 얘를 읽어야 돼. 얘를 이 모양으로 읽어야 돼. 그러니까 h가 x인 거고 요 a는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이해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0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요 뒤에 있는 부분이 이 함수 값이어야 되는 건데
그럼 F형이랑 관계가 있어야겠는데?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처음에 주어진 저 답원식을 이용해서 X랑 Y한테 다 0을 넣어요. 저 식에, 답원식에. 그러면 띡띡띡 F형이 얼마? 일단 쓸까? F0은 4배의 F0 곱하기 F0. 그러면 얘는 F0이 이게 반대로 넘겨서 정리해보면요. F0으로 묶어서 4배의 F0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거 0 만들려면 F0이 0이든가 아니면 F0이 4분의 1이면 되는 거지? 두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모든 fx는 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0 되면 안 돼. 그지? 0이 될 수 없고 따라서 F형은 얼마라는 거야? 4분의 1. 4배 F형이 얼마라는 거야? 1. 이해돼? 여기는 1, 여기는 1. 이게 4배 F형. 그렇게 읽으면 이제 이 식은 F의 X 곱하기 4까지 묶어내면 그게 F'0인 거죠. 그래서 4배의 F'0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이거. 얘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맞지? 근데 내가 구할 게 이 모양이라며. 양변을 fx로 나누세요. 그지? 양변을 fx로 나눴으면 fx분의 f'x가 4배 f'0. 근데 f'0를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라번에서 2래 이거 2. 번이가 얼마야? 8 되는 거지. 이후 과정은 조금 많이 다른 식보다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단계 여기까지는 뭘 다루더라도 거의 대동소이해. 거의 비슷해. 이런 것까지 비슷해. 그 이후 과정이 얘는 조금 다른 거야. 야, 그래, 이것도 어렵지. 고1 때 함수 공부하면서 역함수 막 1학년 때 함수 공부를 대수처럼 대수로 함수를 다루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방정식 계산하듯이 함수를 다루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면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야. 함수를 해석학이라고 해서 함수는 사실은 이제 대수하고 기하의 연결고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놈은 대수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기하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게 그 전까지 그냥 방정식, 인수분해, 곱셈공식 이런 것만 하다가 기하와의 그냥 그래프와의 어떤 연계성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에 얘를 이제 매개체로 다리를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가지는 되게 중요한 역할은 기하인 거야. 앞에서 대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항식, 곱셈공식, 인수분해, 항등식, 2차 방정식 막 이러면서 연산에 대한 얘기를 막 계속 했단 말이야. 연산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물론 중요한 거 맞지. 우리가 더 이상 연산 이외에 더 다른 거를 안 할 거라면 함수를 안 해도 돼. 그냥 인수분해, 방정식, 곱셈공식, 방정식 이런 거, 항등식 이런 거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 거야. 함수를 왜 줬겠어? 기하의 연결고리라고 해요. 좌표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막 이런 거에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애야. 얘를 놨다는 얘기는 야, 기하가 중요하니까 이거 잘 써야 돼 라고 준 거지. 만약에 기하가 중요하지 않았으면 이거 안 해도 된다니까? 이것만 해도 돼. 함수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뭐야? 기하와의 연결을 강조하기 위해서 준 거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그래프로 해결하게끔 줘요. 1학년 때는 그걸 많이 못 느끼지만 2학년 올라오면서 대수 공부했지. 대수가 다 함수야.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도 함수의 일부. 그럼 연산도 막 나오잖아요. 지수 연산. 그거 함수 다루려고 앞에서 연산 공부한 거. 계산법 공부한 거. 함수를 다루려고, 지수 함수를 다루려고 앞에서 연산법 공부한 거. 로그도 마찬가지야. 로그 함수를 다루려고 로그 연산법을 공부한 거야. 아니, 연산도 계산도 못하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뭐 할 거야? 연산을 할 줄 알아야 그래프에서 뭔가 해석도 되고 좌표도 구하고 두 함수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막 이런 것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산을 하려고 그래프 함수를 다루려고 연산을 공부한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야. 이해하겠어?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에서 뭔가 해결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앞에서 뭐 각 변환하는 공식, 뭐 사인 특수각의 공식, 걔네도 중요하긴 하지. 그걸 모르면 아예 못 푸니까. 근데 그 놈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래프에서 뭔가 해결을 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미분적분도 다 함수. 그래서 함수 공부를 하면 기하에 대한 어떤 무게중심이 기하 쪽으로 확 옮겨가는 그런 느낌으로 함수를 공부했었어야 되는데 이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려운 거. 네? 일단 어쩔 수 없잖아. 지나간 1학년을 다시 되돌릴 수 없고. 자, 이제는 머릿속에서 함수가 나오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프, 기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역함수란 얘기를 기하적인 상황으로 해석해보면 우리 역함수 만들 때 어떻게 하지? 응? 거꾸로, 그지? 그러니까 X에서 원래 Y로 가는 대응관계를 보는 게 함수였는데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는 대응관계를 보는 거래. 서로 역할이 바뀌네? 맞지? X랑 Y가 했던 역할을 역함수에서는 거꾸로 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도 X랑 Y를 바꿔요. 역함수의 역할이 X랑 Y랑 바꾸는 거였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도 X랑 Y를 바꿔. 그래서 Y 콜 X에 관한 대칭으로 그리는 거야. Y 콜 X에 관한 대칭으로 그리면 이 Y 콜 X에 관한 대칭으로 이 점을 1로 옮기면 X좌표랑 Y좌표랑 그냥 바뀌거든. 이해되겠어? 그래서 역함수를 그릴 때 Y 콜 X에 관한 대칭으로 그리는 거야. 자, 두 번째. 우리 미분계수, 도함수 이거는 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결과적으로. 미분계수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놈이야? 도함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얘야? 얘의 본질이 뭐야? 기울기야. 우리는 기울기 다루는 거야, 지금. 미분계수, 도함수, 미분, 이거 다 기울기 다루는 거야. 기울기 입장에서 역함수의 기울기는 마찬가지로 X랑 Y랑 자리를 바꿀 거래. 그러니까 역수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 자,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볼 거야, 지금부터. 역함수를 gx라고, gx는 안 그려줬어. fx만 그려줬어. 그걸 우리는 어디서 보고 싶냐면, gx에서 보고 싶다는 거잖아. 여기까지 변할 때의 gx의 기울기. 맞죠?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맞지? 기울기, 이거, 기울기. B부터 E까지 변할 때. 이거, gx의 입장에서 x좌표입니다. gx 입장에서 x좌표가 B부터 E까지 변할 때의 기울기 구하라는 거야. 맞지? 그거를 우리는 저 상태에서 바로 보고 싶은 건데, g함수 입장에서 x값은 얘 입장에서는 y지. 맞지? 그럼 여기서 이 y쪽에서 b 여기 있네. E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여기서, B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평균 변화율. 이거 지금 근데 G함수에다 안 그려놨으면 F에다 그렸네. 맞죠? 자, F하고 G는 기울기 입장에서는 어떻다고? 역수. 이 기울기의 역수가 내가 구하려는 GX의 평균 변화율입니다.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이놈의 대칭인 점이 여기 생기겠지. 이놈의 대칭인 점은 여기 생기겠지. 나보고 이 기울기 구하라는 거거든. B일 때부터
2일 때까지. 나보고 이 기울기 구하라는 거거든, 이거. 이 기울기 구하라는 건데, 이 기울기는 얘랑 역수인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진짜로 gx를 원래 그려도 되는데, gx를 여기서 그려놓고, gx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도 되는데,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fx 가지고 구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있는 이 기울기에 역수를 쓰시면 돼요. 됐죠? 자, 가봅시다, 그럼. 읽을 거 이제 다 읽었어. 그게 gx의 평균 변화로 이걸 이 기울기를 알파라고 부르래. 그리고 g'2, 저거 또 있네. g'2. 여기서의 기울기, g'2니까 여기에 역함수를 그려놓고 x가 2일 때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거든? 그거 F함수에서 여기 기울기 구해놓고 그거 역수 치우면 돼.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이 기울기의 역수야. 그러면 우리가 비교할 게 누구냐면 이놈의 기울기가 알파인 거고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 이놈의 기울기가 베타인 건데 다시 이놈이 알파분의 1인 거고 역수 얘가 베타분의 1인 거지. 이걸 역수를 취해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알파랑 베타를 구하는 거지. 이해했어?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냥 이 그래프상에서 그런 걸 해석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눈으로 보기에 알파분의 1이 커, 베타분의 1이 커? 기울기 보는 거라고 그랬어? 알파분의 1이 더 크네. 그치? 알파랑 베타는 누가 더 커야 돼? 오케이? 이런 해석하는 거를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한 방에 선생님이 자 이렇게 해야 돼 이제 땅! 이제 나는 무조건 다 그림 나오는 거 다 할 수 있어. 난 배웠어. 끝! 이게 되겠어?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수학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준 게 있어. 그럼 그거를 내 걸로 훈련해서 내 걸로 소화해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 그지? 그리고 이 경험치가 쌓여야 되잖아. 누적되는 경험치가 쌓여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줘도 내가 공부하는 시간, 내가 내 머리를 직접 쓰는 시간, 이 시간이 확보가 안 되고 이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이렇게 막 훈련을 많이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수업을 들어도 아무리 좋은 도구를 내가 갖고 있어도 수업을 잘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선생님이랑 지금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막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막 얘기를 지금까지 많이 해줬잖아. 되게 어려운 거 있어? 어렵진 않지. 오히려 더 쉬워지지. 선생님 뭔가 이런 도구들을 하나씩 줄 때마다 수학을 접할 수 있는, 수학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조금 더 수월해지고 조금 더 간결해지는 것을 느끼면 돼. 그러니까 네가 이제 충분히 훈련만 하면 너도 수학을 그렇게 다룰 수가 있다라는 거야. 나는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 야, 수학 진짜 이거 정말 이런 정도밖에 안 돼. 나는 계속 그걸 너한테 보여주는 거야.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참고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복잡하고 길지 않아. 참고서 풀이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써주는 거야. 저게 정말 최적화된 방법이어서 써주는 게 아니야. 참고서 풀이는 누구나 보고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적어줘야 돼.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다이렉트로 접근하는 이런 방법들은 배경 지식이 있는 거잖아. 기반들이 있잖아. 참고서에서 그 풀이를 쓰려면 이 배경 지식을 거기다 다 써줘야 돼. 그럼 풀이가 더 길어지겠지. 그럼 잘 모르는 학생들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왜? 풀이가 다른 책은 10줄인데 이 책은 풀이가 한 페이지야. 결과적으로는 다 읽고 나면 쉬운 얘기이긴 하겠지만 모르는 친구가 봤을 때는 이 풀이가 한 페이지나 다 그냥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참고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정말 원론적인 얘기로 풀이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최적화된 풀이가 아니라는 거. 최적화된 상태로 좀 계속 찾으러 갈 건데 그 과정은 분명히 쉽지만 보기에만 쉬울 수도 있어요. 내가 훈련 안 하면 보기에만 쉬운 거야. 나한테는 안 쉬운 거야. 나는 또 문제 풀으라고 그러면 참고서 풀이도 또 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그래서 이거 훈련해야 돼. 복습이 되게 중요해요.
자, 봅시다. 자, 이제 우리 이런 극한을 다룰 때 이제 조금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 이제. 지금까지는 얘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 x를 1로 보내? 분모 0이네? 그럼 분자도 0이어야 되지? 0분의 0꼴이네. 0분의 0꼴 해결하려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찾아내야 되지? 그래서 약분하는 거죠? 그렇게 해결했었어. 맞지? 네, 이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단원을 시험 범위로 가지는 경우가 극한만 딱 공부하고 시험 범위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 거의 대부분 미분 도입부까지 다 들어가요. 맞죠? 미분 도입부까지 다 그러니까 극한만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극한 공부하고 연속성도 공부하고 미분 가능성도 공부하고 그래서 미분 계수 공부하고 걔를 일반화시켜서 도함수의 정의까지 하고 접선도 막 다루고 막 이럴 거야. 미분 다 들어가서. 그런 것까지 다 공부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0분의 0꼴을 왜 배웠어요? 극한값에서 0분의 0꼴을 공부했거든? 이거 왜 배운 거냐면 연속하려고 공부했나? 아, 그런가? 미분하냐. 이해가? 얘를 이젠 미분으로 볼 건데 특정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x가 1로 가까이 가니까. 그래서 얘는 아직은 도함수는 아니야. 특정한 점에서의 기울기. 얘를 뭐라고 불러? 미분 계수. 미분 계수로 해석하는 거지. 이제 0분의 0꼴의 극한이 나오면 얘를 미분 계수로 해석해야 돼. 우리 알고 있는 미분 계수의 모양은요. 이것도 있었고 또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 이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A 대신에 숫자를 집어넣으면 뭐 1에서의 기울기, 뭐 3 집어넣으면 3에서의 기울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우리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했어. 이젠 얘네들을 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모양 보고 이걸 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야 여기 이거 안 좋은데?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 그럼 x-1을 내가 t로 치환할 거야. x-1이 t라고? 그럼 x는? 이렇게 치환할 거야. 자, x가 어디로 간대요? x가 1로 갈 거래? 그럼 t는 어디로 가? 0으로 가겠네. x-1 통째로 t래 이거. 분자는 ft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 거지. 자, 얘가 이 모양이 만약에 아니잖아? 얘가. 내가 바꿔서 쓴 이 모양이 만약에 얘가 아니잖아? 그럼 이거 무조건 발산이야. 그지? 얘가 수렴가서 가져? 우리 공부한 것 중에 수렴가 가는 거 얘밖에 없어, 지금. 맞지? 얘는 반드시 제어해야 돼. 얘가? t가 0으로 간다고? 그럼 여기 t-0. ft- 얘는 뭐야? f0. 얘 0으로 가잖아. 얘 0으로 가잖아. 얘가 무조건 F0이어야 돼. 이게 F0이 아니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냥. 이해하겠어? 그렇게 쓰면 얘 전체는 뭐라고 쓸 거니, 우리? 그래서 이제 얘가 보이잖아? 0분의 0꼴의 극한이 보이지? 그러면 두 가지를 내가 찾을 수 있어요. 함수값 하나, 기울기 하나. 정보가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이거 하나 알아가지고. 되겠어? 이제 이렇게 풀어야 돼. 그냥 0분의 0꼴 극한 다루는 게 아니고 이걸 미분계수라고 해석해야 되지. 그래서 함수값 하나 찾을 수 있고 F0이 1이다. F'0은 2. 알려준 대로. F'0은 2. 됐어? 끝나고 이거 계산하래, 이제. 일단 나눠서 쓸게요. 나눠서 쓰는 거 먼저 보여줄게. 근데 우리 계산 저렇게 안 할 거야. 자, 주어진 식을 이 모양으로 보이게끔
지금 x가 0으로 간대. x가 0으로 간대. 이거 0인 거고. 여기 f 0인 거고. 이런 게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저 식을요. 분모를 x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눠 쓰고, 그리고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묶어서 쓰고요. 그리고 나서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x분의 fx 마이너스 1을 먼저 쓰고 곱하기 뒤에 x 플러스 1분의 fx 이렇게 나눠서 쓴 거야 지금. 아이고 힘들다. 그러면 얘가 뭐야? 얘는 f'0이야. 얘는 이제 x를 0으로 보내면 0분의 0꼴이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그냥 숫자야 그냥. 그래서 얘는 f'0 곱하기 x를 0으로 보내면 분모 1, x를 0으로 보내면 f0 이게 나오는 거야. 근데 f'0는 뭐였어? 2. f0은 얼마였어? 1. 이거 다 알려줍니다. 집어넣고 그냥 쓰면 되는 거지. 이걸 나보고 구하라고 이제 첫 번째 풀은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잘 못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분해해서 이 모양 결국은 또 이 모양 꼴 만들자는 거거든, 이거. 이 꼴을 만들자는 건데 x가 지금 현재 0으로 가니까 똑같은 모양은 이건 거지, 이거. 이 모양을 만들자는 거지. 문제에서 풀려고 하는 이 식에서, 저 식에서 얘를 난 끌어내야 돼. 이거 못 끌어내면 못 푸는 거야. 꼭 저 모양을 만들어내야 돼. 앞으로 작업이 다 그래, 이거. 다 이 작업하는 건데, 이게 좀 불편해서, 불편하다? 사람에 따라서 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잘 못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다른 도구를 쓸 건데, 그것도 우리 공부한 거예요. 0분의 0꼴을 선생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막 풀어줬었는데, 그 중에 로피탈 정리라는 게 있었지. 이거 써도 돼, 0분의 0꼴이. 네? 자, 0분의 0꼴이면 로피탈 정리를 쓸 건데, 로피탈 정리라는 건 분모 미분하면 되고, 분자도 미분하면 되거든? 근데 이게, 이거 미분하는 것 때문에. 합성함수 미분 때문에. 저것만 하나 따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합성함수죠? 이 합성함수를 미분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미분편 더 들어가서 합성함수의 미분도 왜 그렇게 되는지 보여주긴 할 거야. 지금은 그냥 공식만 적어줄 거예요. 주인 함수를 먼저 미분할 겁니다. 미분해주면 y''은 f' gx 이렇게 그냥 그대로 쓰면 돼. gx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주인만 미분하는 거야. 그래 놓고 밖에 g'을 곱해주면 돼요. 이걸 속미분이라고 부른다고 했어. 속미분. 합성함수 이렇게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fx의 제곱이라고 쓰면 요거는 주인이 누구냐? fx가 손님이야. 원래 주인이 누구냐면 얘야, 얘. 원래 이놈이 있었는데 이 x알에 뭐가 들어간 거야? fx가 들어간 거야. 되겠어?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gx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주인은 x제곱이야. 손님이 fx야. 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주인만 먼저 미분하래. 그러니까 x제곱만 미분하는 거야. x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돼? 2배의 x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고 손님을 미분해서 밖에다 곱해야 돼. 됐나요? 얘 미분하면 이 모습 나와야 되는 거야. 요거 하나만 추가로 하면, 제 로피탈 정리 써주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분모 미분하면 2x 플러스 1. 분자 미분하면 얘 미분한 게 이거래. 2배의 fx 곱하기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미분하면 f'x. 이제 0분의 0꼴이 아니니까 x를 직접 0으로 보내도 돼요.
0으로 보내면, x를 0으로 보내면 분모는 1 안 써도 되겠네. 쭈루룩 쓰면 2배의 f0 곱하기 f'0 마이너스 f'0 구한 거 f0이랑 f'0 집어넣고 쓰시면 돼요. 이런 거 좌표 잘 잡아서 뭐 길이 구하라고 하면 길이 구하고 뭐 면적 구하라고 하면 면적 구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지?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똑같은 풀이를 할 겁니다. 좌표들 먼저 잡을 거고 그 좌표들 이용해서 지금은 길이 쓰라고 그랬네. PQ의 길이. 그죠? 이 일사분면 쪽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일사분면을 좀 강조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처음에 맨 처음에 주어져 있는 게 x제곱이 먼저 주어지네. x제곱이 이렇게 갈 거야. y는 x제곱. 여기쯤에 이제 1,1이 있는 거야. x가 2일 땐 4가 되겠지, 4. 1,1이 저기쯤 있고. 자, 여기에 직선을 그릴 건데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를 모르네. 그지?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 지나면서 이렇게 볼 건데, 그런데 t가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t는 0과 2 사이를 지나겠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 될 때가 여기 지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지나면 안 돼. 1을 가질 수 없어서. t가 1을 쓸 수 없어. 1보다 작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면 안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든가 여기 접하게 그리든가 요 사이를 지나가야 된다. 이 사이를 지나도록 어떤 직선 이렇게 그릴 거예요. y는 2tx-1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x제곱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최소인 점을 찾으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이거는 어떤 곡선과 직선까지 거리의 최단 거리 찾으라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찾아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은 되게 많아. 어떤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해봐. 그럼 이거 무조건 수선해봐. 그래서 이렇게 이거 길이 조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곡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생각하면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면 수선해발 내려서 이 길이 조사해야 돼. 점이 여기였으면 이 길이 조사해야 돼. 점이 여기에 이 길이 조사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길이들을 막 조사할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짧은 건 찾으라거든. 이거 어떻게 찾는 거였더라? 맞아. 여기에 얘하고 평행한 접선을 그릴 거예요. 이거 평행하게. 그때 만나는 접점, 그 점에서의 길이가 최단 거리가 되는 거였지. 맞지? 이거 똑같이 할 거야. 나는 이놈 위에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릴 건데,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고,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고,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그때 요 점을 찾을 거거든? 근데 조건은 뭐야? 이놈의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그래프가 만들어내는 기울기 함수를 써보면 그게 뭐예요? 다시, 자, 이거 미분한 거, 기울기 함수. 기울기 함수는 2x. 맞지? 근데 이거 기울기 얼마 되는데? 2t. 자, 이거 기울기 얼마라고? 2t. 이거 기울기 2t. 얘는 이게 기울기야. 그래서 x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t일 때야. t일 때. 그러니까 요 점의 x좌표가 뭐라는 거냐면 이게 t라는 거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2t. 이 곡선 위에 어떤 점에서의 기울기가 2x. x만 정해서 집어넣으면 기울기 값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를 얼마로 만들어야 돼, 우리 지금? 2t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x좌표가 얼마래? t. 이 점의 x좌표가 t래. 이런 거야. 그럼 요 점의 좌표를 내가 x좌표를 t라고 썼으니 y좌표는 뭐가 돼야 돼? 좌표가 나온 거지. 이제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렇게 거리 구하면 되는 거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그걸 P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P죠. 여기가 P. 그래 놓고 원점과 P를 또 이으래요.
저렇게 P를 찾고 원점 O에서부터 P를 이으래요. 그때 다시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이 Q래.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이어서 여기가 Q래. 나보고 이 길을 구하래. PQ. 그럼 Q점 좌표도 잡으면 되죠? 자, 이 빨간색 직선과 다시. 이 직선과 이 노란색 직선의 교점 잡는 거야. 근데 이 노란색 직선은 이 점을 지날 거고요. 원점 지나도 되고요. 또 기울기가 이 점을 지날 거라서 이 기울기가 얼마야? 노란색? T. 그러니까 TX네? 노란색은? 원점 지난 직선인데 기울기가 T라고? Y는 TX. 그래서 이 노란색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의 교점을 구하면 그게 Q. 그래서 연립하면 TX하고 이 TX-1 정리하면 얘 넘기면 TX가 1만 남네요. 그때 X좌표는 뭐가 되는 거 그럼? T분의 1.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 교점의 X좌표가 얘가 T분의 1이라는 거야. 또 T분의 1을 이 노란색 직선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이 하얀색 직선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Y좌표 나오겠죠? 근데 여기다 넣는 게 더 편하겠는데? T분의 1 집어넣으면 Y값 얼마나? 따라서 Q점의 좌표는 T분의 1,1 되는 거야. 그지? 나보고 PQ 사이의 거리, 이 점이랑 이 점, 좌표 다 잡은 거야, 이거 지금. 이거 거리식 쓰래. 거리식 써서 높이를 쓰면 되겠지. 아니면 0분의 5꼴 인수분해도 되고. 인수분해 꼴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인수분해 꼴을 하셔도 되고요. 이해되겠죠?